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비대면이었던 많은 일정들이 대면으로 바뀌는 바람에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가끔 영상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서 간암 치료의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모두 공부할 준비 되셨죠?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간암의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라내는 거죠. 종양이 있는 부위를 절제하는 간절제술, 수술이죠. 보통 환자들이 수술 받는다고 할 때 이 간절제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수술이 간 이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을 아예 통째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암이 생긴 그 간을 드러내고 새로운 간을, 건강한 간을 집어넣는 것. 이 두 가지, 절제술과 간이식이 수술적 치료라고 하고요. 나머지 치료법을 비수술적 치료라고 합니다. 수술을 안 하는 치료법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치료법이 국소소작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소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ablation, 이 단어를 한문으로 옮겨 놓은 건데 배를 째지 않고도 종양을 제거한다. 그래서 국소적인 치료법인데 소작, 암을 없애버린다. 이런 방법이 국소소작술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소소작술도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소소작술 외에 혈관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 동맥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 이거를 대표적으로 경동맥 또는 간동맥 화학색전술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간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치료법일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또 중요한 치료법이 있죠.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 이것도 아주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아주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간암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법과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나뉘는데, 수술적 치료법은 절제술과 간이식이 있고, 비수술적 치료법에는 국소소작술, 간동맥 화학색전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간암의 치료법을 결정할 때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종양 상태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만, 간암은 중요하게도 간 기능이라는 것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전 시간에 아마 간 기능 평가하는 차일드 점수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암과 구별되는 것이 간암에서는 종양만 봐서는 안 되고 간 기능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평가 요소를 들자면 전신 상태인데요. 뒤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어느 환자가 있는데 종양은 아주 조그맣습니다. 2cm짜리 하나예요. 그런데 환자 간 기능이 너무 나쁩니다. 경화가 심해가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는 바람에 복수도 많이 있고 또 황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건 교과서적으로도 수술적인 절제는 안 된다. 환자가 수술을 견디질 못합니다. 수술 후에 간 기능이 더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 절제보다는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 이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종양도 없앨 수 있지만 기존에 나쁜 병 들어있던, 기능이 떨어져 있던 간을 새로운 간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도 치료하고 기존의 간경변증도 같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치가 되는 겁니다. 비형 간염 있는 분들이 간암 수술 받았다고 해도 비형 간염이 남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간경변증이 있는 상태에서 간암 치료가 수술이 잘 됐다고 해도 남아있는 간은 경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간 이식은 암도 없애고 기존의 비형 간염이나 간 경변증도 없애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긴 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치료법이지만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누가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마찬가지로 2cm짜리 조그만 암이 하나 있는데 환자 나이가 85세 이상, 90세에 가깝습니다. 물론 식사도 잘 하시고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수술에 부담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비수술적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앞선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소소작술이라고 해서 피부를 통해서 막대기 같은 걸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아주 전류를 가해가지고 고열을 발생시킨다든지, 반대로 아주 종양을 얼려버리는 치료, 국소소작술입니다. 개복을 하지 않고도 종양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이런 국소소작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간암의 치료법을 선택할 때는
환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종양 상태도 중요하지만 간 기능도 봐야 되고요. 환자의 전신 상태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적절한 수술 대상자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발전을 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암도 마찬가지만 수술이라는 방법은요, 초기 때 병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병이 많이 진행되고 난 후에, 사실은 수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옛날에 다른 치료법이 없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전신에 퍼지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새 세상에서는 아주 적절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이라고 하면 초기 환자죠. 그런 경우에는 절대 수술을 한다고 해서 퍼지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초기 간암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아주 예후가 좋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너무나 뜻밖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재발을 하고 심지어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분들, 드물지만 이렇게 운이 나쁜 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종양 생물학이라고 있는데, 왜 사람도 성격이 다 있잖아요. 암세포도 성격이 있습니다. 이 암세포의 성격이 포악한 경우에는 이게 크기가 작더라도 생물학적인 악성도가 높기 때문에 조기에 재발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수술 후에 암이 오히려 더 퍼진다, 이런 말은 속설이고 옛날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간암에 걸렸다고 할 때요, 그 환자분의 예후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 기능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간암이 초기라고 해도 간 기능이 나쁘면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간 기능이 중요한 예후 결정 요인이 되고, 종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쉽게 아시겠지만 얼마나 암이 크냐, 종양의 크기. 2cm하고 10cm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2cm 갖고 있는 분의 예후가 더 좋겠죠. 개수도 중요합니다. 하나가 생겼느냐, 동시다발적으로 서너 개가 생겼느냐. 종양의 크기, 개수, 이건 이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혈관 침범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 영상 검사를 했을 때 이미 간에 있는 큰 혈관을 종양이 간암이 침범을 했다, 문맥에 암세포가 이미 들어가 있다 할 때는, 이게 혈관에 이미 암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른 데 전이 될 가능성, 이미 전이가 있을 가능성, 이런 게 높잖아요. 그래서 혈관 침범 여부 정도, 그리고 우리가 암 수치를 또 평가하잖아요. 간암의 암 수치 뭡니까? 알파 태아 단백이라는 거죠. AFP라고 하는 알파 태아 단백이 얼마나 높냐, 높게 올라갔느냐, 이런 몇 가지 간 기능의 측면, 종양 측면이 있는데, 간 기능이 나쁠수록 또 종양이 클수록 예후가 나쁘겠죠. 네, 간암이라는 거는 그냥 깨끗하고 멀쩡한 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성간 질환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즉 만성 B형 간염이 있다든지 C형 간염이 오래됐다든지, 또 간경변증, 간경화를 오래 앓고 있는 분에서 90% 이상의 간암이 생깁니다. 간혹 이유 없이 간암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B형 간염도 없고 C형 간염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심지어 경화도 없는데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간암은 다 이렇게 만성간 질환에서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는다고 해도 남아있는 간이 또 거기에서 암이 생길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재발을 잘한다, 다른 암보다 재발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기저 간 질환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아까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복수가 있고 황달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안 좋은데 거기에 암까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 측면도 있고 간 기능의 측면도 있다. 그래서 간암의 특징이 재발을 잘한다는 건데, 또 다른 특징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긴다. 위암도 물론 식도 밑에서 하나 생기고 12장 위에서 하나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요. 간암은 덩어리가 간의 이곳저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렵고, 또 혈관 침범되면 예후가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간에 무수히 많은 혈관이 있거든요. 혈관 침범을 잘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병기가 진행된 상태로 진단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간암의 예후를 안 좋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암 치료에 있어서 전반적인 치료법 소개를 해드렸고, 또 예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치료법의 상세한 내용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환절기라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많이 퍼지고 있고 코로나도 또 환자가 또 늘고 있다고 하죠.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